택배는 물건을 들고 쌓고 내리고 그리고 들고 띄어서 가서 네, 올려드리고 그렇죠. 택배를 처음 하시면은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택배 기사를 하고 있는 양인호라고 합니다. 몇 년 정도 하셨죠? 올해 지나면 20년 차 들어가요. 오래 했습니다. 많이 오래 했어요. 그럼 처음에 직업을 선택하실 때 선택하신 계기나 과정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택배할 20년 전 그때는 택배 초창기라 택배를 한다는 거는 남자가 마지막으로 하시는 택배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택배 하신 분들은 거의 제 생각인데 저도 그랬었고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내가 운전할 수 있고 그러시면은 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택배 쪽에서는 20년 가까이 되셨으니까 완전 그 바닥은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직업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소위 물류밥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먹으신 분들은 보통 직장 생활 못 하세요. 왜냐면은 뭐 하차 작업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같이 해야 되는 이지만 물건 싣고 나가고 난 다음에는 자기 능력입니다. 그 시간부터는 뭐 자기가 조절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못 하겠죠. 어떤 개수와 압박이나 네. 상황의 압박 때문에 못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낮에 볼 일 있으면 잠깐 갔다 오고 한두 시간 좀 늦게 끝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면 지역 자체를 좀 줄이던가 해가지고 적당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장점은 딱 제일 큰 장점은 그거죠. 자기 한 만큼 벌어와요. 자기 한 만큼 벌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감이 없어요. 특히 어떤 뭐 사업 실패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리하신 분들은 저는 택배를 권해드려요. 저도 뭐 그렇게 시작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택배가 돈이 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좀 망가진 상태라면은 택배를 하는 게 그런 면에서는 일었을 수 있는 기반을 잡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심할 때는 누가 상을 당해도 갈 수가 없으며 지금은 이제 뭐 직계 가족까지는 좀 도와주고 해서 십시일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이상은 개인적인 업무를 아들이 다치고 뭐해도 이 책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날씨와 상관없이. 비 오는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눈 오고 비 오면요. 자기 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물건 젖을까 봐 이래요. 그리고 택배 기사 오래 하면은 제일 못하는 게 장거리 운전. 왜냐면 이 쌓인 피로도 때문에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장거리 같은 경우는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해버리던가 이렇게 왜냐면 1시간 이상 운전하면 졸음이 분명히 와요. 그게 계속 누적되는 거라 그때그때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몸이 힘든 건데 힘든 부분이 왜 힘든지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막노동이나 노가다. 제일 밑에 잡부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아픈 데가 틀려요. 삽질을 하면 어깨, 허리, 뭐 곰방이라고 이제 그 등짐을 지게 되는 거면 허리하고 다리 이렇게 되지만 택배는 물건을 들고 쌓고 내리고 그리고 들고 띄어서 가서 올려드리고 택배를 처음 하시면은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직신을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안 쓰는 근육들을 쓰게 돼 있어요. 이 뒷근육들.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근육에 무리가 와도 힘든 건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어요. 내려오면서 아리백이면 뒷다리 햄스트링 쪽이나 등 쪽이 아리백이면 온몸이 쑤셔가지고 일을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등서부터 어깨, 이 손목 마디마디 다 아파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래서 왜 힘든지를 모르세요. 보통 기사들이 배송 개수가 CJ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300개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요? 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500개, 심한 사람들은 600개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택배 일은 되게 개념은 간단해요. 물건 받아서 갖다 드리면 돼요. 근데 그 안에 변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배달하다가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그런 게 있는데 언제 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물건 받는 사람들이. 지금 솔직히 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저는 되게 짜증날 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면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되게 택배 받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콜센터에서조차도 몇 시에 오냐로 크레임 걸어도 크레임 자유가 안 돼요. 택배 기본적인 이 받는 메커니즘에 법적인 규제도 없고 아무것도
받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택배 약관밖에 없어요. 택배 약관에는 48시간이고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은 72시간이에요. 택배사들 사고 처리 규정도 거기에 준해서 3박 4일 안 하면 갖다 주면 그 택배 배송에 대해서 사고 처리를 못 올립니다. 말하자면은 택배 기사가 당일 배송을 해야 되는 거는 책임이 아니라 부탁인 건데 그거를 어떤 본사의 입장 때문에 업무를 택배 기사한테 전가됐다고 보면 돼요. 상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택배 오는 전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받을 수도 없고요. 제가 택배 받으신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택배 기사들한테 문자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택배는 그냥 버스하고 개념을 두시면 돼요. 왜냐면 버스와 같이 여러 승객을 데리고 가면서 정류장마다 이렇게 내려드리잖아요. 근데 그 버스 기사님한테 여기 정류장 몇 시까지 가요? 그걸 계속 물어보신다 치면 그 버스 기사는 운전을 하겠습니까? 그 내려주시는 거에 제대로 내려주시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문자 받으시면 오늘 안에 배송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에 대한 거는 이제 보통 기사들이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받는 그 시간의 차이 때문에 출발한 시간이 일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 뭐 300분이 되면 300분을 다 저희들이 일일이 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보고 그 시간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 중에 오시면 되고 그리고 택배 기사들이 꼭 필요한 통화는 다 합니다. 저희가 일대 다수 상대하잖아요. 한 사람이 다수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압박 때문에 전화를 받다 사고 나거나 다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리 블루투스를 끼고 운전을 하고 물건을 나른다고 해도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자기 업무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하고는 그 효율 자체가 거의 더블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전화를 덜 받으면 그만큼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CJ 대한통 어플을 깔면 CJ 대한통으로 오는 본인의 정보로 오는 택배는 무조건 다 떠요. 반품까지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